지금까지 이제 미술품 작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사러 갔어, 시장에. 그래요. 뭐 좋아, 아트페어에 갔어. 근데 뭘 사야 되는지 사실 막막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아직은 작품과 작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서, 아, 이렇게 공부해서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아까 그 책, 나는 샤넬백 대신 그림을 산다. 그림을 산다. 아, 이 제목이 저는 너무 와닿아요. 근데 제목 잘 지은 것 같아요. 안 그러니까. 잊어버려. 그리고 이게 약간 샤넬백은 사치품이잖아요. 네, 근데 그쵸. 이게 약간, 뭔가 나는 사치품 대신에 이 투자를 한다. 굉장히 나의 안목에 대해서. 네, 그죠. 그런, 확 와닿더라고요. 거기 이제 윤보형 작가님이 조언하기를, 신진 작가 혹은 중견 작가 중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작가의 작품을 사라고 권하고 싶다. 여기서 검증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작가가 어느 갤러리 전속 작가인지 그 갤러리의 위상은 어떤지 해외 딜러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작가의 전시 이력 중 미술관 전시 이력은 있는지 해외 유명 갤러리에서 전시 이력은 있는지 등을 파악하면 그 작가의 현재 위치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직장인 컬렉터가 어떤 작품을 사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현재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작가의 좋은 작품을 합리적인 가격일 때 사야 한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참 마치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교과서 위주로. 맞아. 그러니까 딱 그 느낌 들죠. 네, 블루칩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근데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봤더니 이게 무조건 싸다고 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하고 일단 먼저 그리고 어느 정도 미술계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검증된 그런 작품을 작가에 소장하고 10년, 20년 뒤에 좀 장투해서 팔아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블루칩으로 떠오르는 작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좀 하니까 일단 저는 해외 작가는 사실 언어의 장벽으로 못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괜찮아요. 이 어려운 걸 해오면서 무슨 해외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보는 순간 이 울렁증이 생겨서 소더비 한번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닫고 나왔고 한국 작가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월간 미술이라는 미술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 잡지에 월간 미술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은 작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올해의 작가상이라는 걸 줘요. 매년. 이분들은 이제 뜨고 있는 작가들인 거죠. 그리고 젊은 모색전이라는 것도 해서 젊은 신진 작가들 대상으로 좀 또 선발을 해서 하는 그런 그 전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를 일단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고 갤러리들을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런 갤러리들 홈페이지에 가서 한 40대 정도 그러니까 40대 정도면 어느 정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부장급 그리고 개인전 한 3, 4회 정도 진행한 그런 한국 작가들이 누가 있는지를 공부를 하고 그분들의 작품을 보면서 내 취향의 작가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들의 활동 이력을 아까 그 이력 어떤 거 조사해야 되는지 윤보형 작가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활동 이력을 좀 살펴보는 이런 노력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 9월에 코엑스에서 하는 그 아트페어에 가볼 생각이거든요. 그냥 안 사더라도 그쵸. 구경은 좀 해보고 싶은 거 갑자기.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나니까 가보고 싶어. 가보고 싶죠. 그쵸? 같이 가요. 맞아, 같이 갑시다. 후기 방송하면 되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 작가들에 대해서 좀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가서 그냥 미술 작품 한번 본다라는 생각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작품을 사기 직전에 확인해야 하는 4가지 질문이 있대요. 이게 월 10만 원 그림 투자 재테크에 나온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그림인가? 맞아. 좋아야 돼. 장투를 하려면 내 집에 걸려 있는데. 맞아. 싫어. 이게 막 볼 때마다 싫어.
막 보자기로 덮어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작가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대요. 맞아.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을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진품임을 확인했는가? 이게 지금 진품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사라고 하는 게 저희 엄마도 지금 그림을 한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아름아름 산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작품이래. 근데 나는 이거 과연 우리 엄마가 지금 이게 뭐 몇백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진품일까 싶거든요. 그러게요. 걱정되네. 걱정되거든요. 사실 어디 가서 이제 한번 받아보고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 사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작품을 사면서 수수료와 추가 비용을 확인을 해야지 내 수익률을, 그러니까 진짜 돈 들어가는 그걸 알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면 요 질문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사기 직전에는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미술 작품별로 프로비넌스라는 문서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미술 작품의 소장 이력을 기록한 문서인데 일종의 등기부 등본. 그래서 과거에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역사가 나오는. 그리고 여기 삼성가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대박인 거지. 이제 그러네. 그러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빨리 않고. 사야지. 프로비넌스에는 작품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소장자 변동사항, 작품의 보수, 어떤 보수를 했다. 그리고 작품의 크기, 재료와 같은 특성, 제작 연도 등이 기록돼 있어서 작품 진위 여부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된대요. 그래서 사실 한국 미술 시장에서는 프로비넌스 관리가 좀 비교적 느슨하대요. 근데 경매를 통해 할 경우에는 대부분 프로비넌스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챙겨서 프로비넌스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하면서 지금 나까지 아트테크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미술계가 지금 너무 호황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렇긴 하네요. 많이 날라갔거든요. 가격들도. 모든 사람들이 막 아트테크 하고 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이런 미술시장 호황기가 있었대요, 한국에. 그래요? 그래서 아트 펀드라는 게 생겼대, 그때. 기억나요. 신문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트 펀드라는 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작품들은 갤러리스트를 고르고 운용은 운용사에서 하고 이런 게 잠시 유행을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손실만 내고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경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호황기와 그쵸. 불황기를 겪는 그런 투자 대상인 거예요. 그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뭐 급하면 그냥 뭐 반지로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잖아요. 팔면 되고. 뭐 팔아도 되고 뭐 이게 되는데 그림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치품 중에 하나예요. 그게 힘든 거지. 또 파는 사람의 취향에도 맞아야 되고. 맞아요. 네,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거래가 가능한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결론을 좀 내린 게 사람들이 좋다니까 너무 성급하게 지금 막 미술 시장에 달려갈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그러니까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지. 네. 그리고 지금 약간 호황기라고 비전문가지만 네. 내가 알면 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으면 다 하는 거니까. 지금 호황기에는 공부하는 데만, 지금 공부하긴 좋잖아요.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공부하는 데만 전념하고. 다음 불황기에 진짜 좋은 작품을 50%싼 금매에 사봐야지 라는 맞아. 정도의 결심만 가지고 공부에만 지금은 집중하는 게 어떨까. 그 미술 맞아요. 그 투자의 어린이들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술품 투자는 진짜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아. 그래서 미술품이라는 게 너무 투자 관점에서만 이렇게 막 바라보고 재테크해야지. 재테크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사는 거야. 이렇게만 하는 거라면 제가 봤을 땐 재테크 다른 거 할 거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다른 거 조금만 공부하면 네. 얘보다 훨씬 쉽게 재테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굳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굳이 미술품을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맞아요.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느낀 거고 정말 미술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관심이 있다. 좀 소장도 해보고 싶다. 이거를 수익을 내면 좋지. 라는 요 정도 마음이면 공부를 해서 좀 투자를 해보는 거를 권장 드려요. 그래서 맞아. 저도 약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확실히 또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게 저도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그림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심지어 그러니까 뭐 제로가 됐다 해도 그 그림을 미워하거나 그 작가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그림을 좋아했던 마음마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돈도 돈인데 어떻게 보면 이 정서적인 피해가 또 되게 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작가 입장에서도 사실 자기의 성장을 하다가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없어.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를 키우는데 꼭 재테크 수단으로만 보지 않듯이 맞아요. 작가의 성장을 같이 후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저의 공부는 여기까지고 우리 이제 의뢰인 잠실에 계신 그 김모 미술 투자를 하실지 안 하실지 공부를 하실지 안 하실지 잘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덕분에 의뢰인께서 의뢰를 해주신 덕분에 제가 맞아요. 이제 몰랐던 세계를 좀 알게 돼서 기쁘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쓸데없는 지식 많이 가져와서 같이 웃어볼게요. 자, 다 같이 셀공합시다.